봅시다. 10번부터 유형 10번부터 볼 건데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볼게요.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다?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다 라는 게 이제 원래 여태까지 우리가 나눗셈을 했던 방식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쓰자고? 얘는 a로 나눴을 때의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얘를 반대로 넘기고 얘로 나눠주면 결국 a가 나오는 거죠. 너는 이런 거야. ax 플러스 3이 뭐 7이라는 애가 있어. 뭐 2x 플러스 3이 7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3 넘기고 2로 나누죠.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a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요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얘 넘기고 얘로 나눠주면 a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 넘길게요. 얘 넘기면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7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8x 그 다음에 1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를 뭐로 나누라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라고요. 나누면 어떻게 된다? x제곱에 이렇게 곱하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될 거고 얘를 빼면 얘는 없어지지. 그치? 근데 얘에서 얘를 뺄 수는 없으니까 얘에서 얘를 뺄게요. 맞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될 거고 그럼 얘는 뺐으니까 x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8x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x만큼 곱해지겠죠? 플러스 x 그러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가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이렇게는 지워질 거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5x제곱이고요. 이렇게 빼면 플러스 5x고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똑같아지죠? 똑같아진다는 건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고 결국 얘가 뭐일 것이다? 몫일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몫이 아니라 a일 것이다 라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현자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잘. 나누어 떨어질 때는 말 그대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아시죠? 그렇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86번 볼게요. 86번. 86번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일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얘는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해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를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문제일까? 근데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차피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운 상태니까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봤을 때 일단 처음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봤을 때. 근데 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어요. 맞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는데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도저히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당연히 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설마 얘들아 설마 저기다가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여기 4차 4제곱을 하겠니? 근해 공식을 쓰겠다는 건 루트가 생기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니다. 어떻게 풀겠느냐? 차수 낮추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수 낮추기 문제다. 그럼 차수 낮추기 문제란 무엇이냐?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지. 맞죠? 그러면 x제곱은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한 식이네 얘는. 맞나요? 그럼 잘 봐. 여기 x 4제곱이 있다. 여기 x 4제곱이 있어. x 4제곱은 어떻게 볼 수 있어? x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 그럼 x 4제곱은 내가 양변을 제곱해보면 x 4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얘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몇 차식이? 4차식이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된 거야? 2차식으로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차수가 낮아지죠. 또 저기서 나오는 거 x 세제곱 있네. x 세제곱은 뭐라고 보면 돼?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x를 곱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x를 곱하면 x 세제곱은 x제곱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죠. 또 뭐야? 3차식이 2차식으로 바뀌었지.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볼게요. 맨 앞에 거에다가 대입을 하면 2에 x 4제곱짜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짜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6x제곱인데 6x제곱짜리에 얘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2차식이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괜찮니? 그럼 이거 정리해볼게. 이렇게 하면 2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몇 x제곱이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4x고요 마이너스 x고요 플러스 2x예요.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5x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2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7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4차식이 몇 차식으로 줄어들었다고? 4차식이 2차식으로 차수가 낮아졌다고? 한 번 더. x제곱이 뭐라고? x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x 자리에, 요 자리에, x제곱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볼게. 괜찮아?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지.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5x니까 x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7이니까 답이 인 거예요.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차수 낮추기로 풀겠다라는 게. 다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 놓고 그 뒤에 식을 찾아보래. 근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도 아니고 뭐 근각에서의 관계도 아니고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린 첫 번째 어떻게 풀겠다? 차수 낮추기로 풀겠다. 차수 낮추기는 뭐다? 2차식이 나오면 1차식을 반대로 넘겨버리는 거야. 즉 x제곱은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쟤네들의 차수를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식인 거고 첫 번째 문제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이지?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 맞죠?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야. 뭔 소리냐면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5라는 애가 지금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있는 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를 항상 성립하는 x값들이야.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하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요 전체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볼게. 그럼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니까 2x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곱해보시면 2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빼시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빼면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 거고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또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x겠죠? 맞나요? 그럼 x를 곱해볼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럼 빼시면 얘 없어질 거고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맞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뒤에 붙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다 다시 옮겨 쓸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에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3을 내가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빼면 뭐 나와? 빼면 결론이 2가 나오지. 즉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애를 제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몫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나왔고 나머지가 뭐가 나왔다? 2가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얘가 몇이라고? 얘가 지금 몇이라고? 얘가 0이라고. 그럼 요만큼이 전부 다 지워지는 거지. 그럼 답은 2가 나오겠죠. 괜찮아? 괜찮니? 이런 식으로도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해서도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요런 문제가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나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나 오늘 끝자락에 배우게 될 텐데 나머지 정리에서 나와요. 뭔 소리냐면 얘가 0인 값을 집어넣겠다가 나머지 정리였잖아. 맞죠? 항등식은 어차피 우리가 배웠으니까 항등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면 항등식이 있어. 나머지 정리로 만들어진 항등식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야. 근데 뭐가 되도록?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집어넣겠다가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나눠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직접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춥지 않지? 좀 끌게요. 괜찮니? 저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해서 문제를 저렇게 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풀어요. 2차 방정식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꼭 푸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유형 11번에 목과 나머지의 변형 해가지고 87번 나오는데 이거 우리 개념 때 다 했던 부분입니다. 87번 볼게요. 다항식 px가 있다. 이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고 px를 3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봐봐. px는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뭐다?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px라는 식을 3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치? 이거 어떻게 했어?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뭐가 곱해졌다? 3이 앞에서 곱해졌다. 앞에서 3이 곱해졌어. 그럼 뒤에서는 항상 뭐가 곱해져야 된다? 그거의 반대인 3분의 1이 곱해져야 한다. 왜?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 다른 식이라고? 같은 식이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식이 있어. 그 A라는 식에다가 3을 곱했어. 그럼 변해 안 변해 식이? 변하잖아. A가 3 A로 변했잖아. 맞아? 근데 변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뭘 곱해줘?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뭐 언제 배웠어?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내가 어떤 A라는 식이 있어. 거기다 내가 3을 더했어. 그럼 뒤에 뭐 해줘야 돼? 3을 빼줘야 되죠.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그거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거에서 3이 곱해졌다. 그럼 뒤에서는 3분의 1이 곱해줘야 되는 거고 3이 나눠줘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그럼 반지름은 다시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앞에서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3 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다 없어졌으니까 얘는 3분의 1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R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9번, 90번이 둘 다 상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89번부터. 89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유진아 혹시 제가 마이크가 켜져 있니? 막 움직여? 네. 움직여? 깜짝이야. 여기서 보는데 마이크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낭패거든.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거든 여태까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크고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면 저기에 이제 핸드폰에 입력이 되는 거야. 근데 저기가 꺼져 있으면 나는 계속 말하는데 저기로 안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이 소리가 안 나. 그럼 이제 하나둘씩 연락을 하는 거지. 선생님 영상을 보는데 소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나 혼자 다시 찍어야지.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없으니까 와서 하고 나서 질문해라 뭐 이렇게 하든지. 부터 봅시다. 89번.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가 제래.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써볼게요. 똑같이 써볼게. p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모르면 그냥 qx라고 쓰는 거였잖아. 맞죠?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는 뭔가가 있을 거고요. 맞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나머지가 x 플러스 b라고 돼 있는 거지. 그때 a,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잘 봐. 여기서 얘로 가는 동안 x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진 거고 x 플러스 1이 나눠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x 플러스 1이 곱해졌을 거고 그럼 얘는 그대로겠네. 뭔가 이상한데?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를 곱하는 건 상관이 없어 얘들아. 근데 내 맘대로 x 플러스 1, 즉 x가 들어가 있는 식을 곱하면 안 돼요. 숫자는 막 곱해도 돼. 여기서 3을 곱하면 뒤에서 3을 나눠주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x는 절대 곱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처럼 내가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가 돼? 2차가 되지.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가 돼? 1차가 되지. 항상 차수가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x를 곱하거나 x를 나누는 순간 이 둘의 차수가 어떻게 돼? 차수가 달라지지. 얘가 차수가 달라진다는 건 나머지의 차수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 앞에서 방금 문제에서 봤듯이 앞에서 3을 곱하고 뒤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해 맞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풀까? 봐봐, 너네가 앞으로 계속 내가 한 3번, 4번 얘기하게 될 거예요. 문제 풀면서 계속.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있고요. 뒤에서 배우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있어. 뭐 인수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의 너네가 이제 기억이 나야 돼, 얘들아.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와 나머지 정리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달라.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문제는 똑같이 생겼고
문제에서 너네한테 주는 정보만 달라져.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와 나머지 정리 문제를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정리 문제는 문제에서 나머지를 물어보고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나머지가 아닌 다른 걸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얘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나머지가 아닌 걸 물어보고요.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물어봐요, 보통. 근데 아닌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잖아. 그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들은 다 버리겠다는 소리야. 다 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나눗셈 문제를 그냥 나머지 정리 문제로 볼 거야. 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둘 중 비교했을 때 무조건 나머지 정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눗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눗셈 뭔가 나눈 거잖아. 나눗셈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나머지 정리 문제로 볼 거야.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닌 애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로 안 풀리는 애들이야. 그렇게 볼 거야. 알겠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린 대부분의 문제를 나머지 정리 문제로 보겠다고. 나머지 정리로 문제로 보겠다는 게 뭐야? X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보겠다. 항등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풀리면 뭐로 풀겠다?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겠다.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겠다라는 의미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직접 나누기 문제로 풀겠다라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얘 봐봐. 얘들아, 나머지 정리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알겠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아예 우리 배운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어. 길어봤자 2달밖에 안 됐어. 나머지 정리 배운 지. 근데 그게 벌써 머릿속에서 없어졌으면 안 돼. 알겠지? 완전히 다 기억나진 않아도 나머지 정리가 대충 뭐겠다는 기억이 나야 돼. 알겠지? 완벽하게 기억나는 건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 다시 봐봐.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나머지 정리로 안 풀려. 왜 그런 거냐면 나머지 정리 문제가 뭐야?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겠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가 나머지 정리 문제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볼게 내가 x에다가. 그럼 얘가 뭐가 돼? p 마이너스 1이 되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즉 3 마이너스 a가 되죠. a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p 마이너스 1 알아 몰라? 몰라. b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 나머지 정리로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뭐 풀려면 풀 수야 있겠지만 얘는 나머지 정리로 풀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풀까? 뭐로 풀겠다? 나머지 정리로 안 풀리면 다항식의 나눗셈 직접 나누겠다라는 거야. 잘 봐. 얘가 무슨 뜻이라고? px는 얘다. 즉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라는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라고?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라는 뜻이지. 얘는 px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요 식을 보고 이 식은 px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내가 이 식을 보고 이 식은 px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러면 잘 봐. 요 식의 뜻이 뭐라고?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란 뜻이라고. 알겠어? 근데 이 식을 내가 px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이 식을 px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지? 그럼 내가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볼게. 얘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qx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뭐로 나눠보겠다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볼게. 이렇게 잘라서 봐봐. 얘가 여기에 있죠. 그걸 뭐로 갖는다라고 불러? 얘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불러요. 갖고 있으니까, 품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나눠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2와 6이 있고 6을 2로 나눌 거야. 6은 2의 배수지. 2를 품고 있죠. 그러면 6을 2로 나누면 몇이 돼?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지죠. 마찬가지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지금 품고 있어. 품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어 떨어져. 맞니? 나누어 떨어져. 그러면 나눠볼게. 얘를 얘로 나눠보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얘가 돼?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얘가 돼? x 플러스 1 곱하기 qx를 곱해야 얘가 되지. 맞니? 그럼 곱해볼게. x 플러스 1의 세제곱 qx 이런 식으로 나누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맞니? 그 다음에 얘 뒤에 거 볼게. 이번엔 얘를 얘로 나눌 거야. 그럼 얘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야 얘가 돼? 2를 곱해야 얘가 되죠? 2를 곱해야 얘가 되지. 그럼 2 곱해볼게. 여기다가 2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니? 그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이렇게 지워지고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괜찮니? 근데 얘가 뭔 뜻이라고? 이 식이 px. 얘가 px야? px를 뭐로 나눴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그때 얘 뭐야 얘는? 나머지죠. 그게 뭐야? 얘죠. 이렇게 줘. 그럼 얘는 몇이고? a-4는 몇이고? 1이고 b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나오는 거죠. 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는 5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더하면 4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니? 이해가?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로 안 풀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 직접 나누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일반적인 식을 나누는 것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저런 문제는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0번 볼게. 90번 보시면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다. xp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이다 라고 돼 있어. 근데 이번엔 무슨 식을? xpx를 얘들아. xpx야. xp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써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얘가 px네. 여기 xpx가 있네. 뭘 하겠네? 집어넣겠네. 이렇게 봐.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봐야 돼. 봐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그래서 x를 곱해주면 x에 2x 플러스 1에 qx 더하기 rx가 돼. 괜찮아? 여기다 이 전체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집어넣어서 x를 곱해준 거야. 그러면 이 애는 x 플러스 2분의 1에 뭔가 곱해져 있고 뭔가 더해져 있는 이런 식이겠지. 그러면 좌우변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여기가 2x 플러스 1이죠.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얘는 내가 2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1이야. 맞니? 맞죠?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2분의 1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2분의 1 있네. 그럼 여기 곱해져 있는 건 뭐가 곱해져 있어? 2x qx가 곱해져 있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그럼 여기는 2x qx겠네. 맞아? 그 다음 더하기 rx지. 그럼 여기는 rx겠네. 이렇게 쓴다? 그러고 답을 봐봐. 없다? 왜 그럴까? 이 식이 틀린 식은 아니야. 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은 맞아. 그치만 나눗셈의 입장에서 보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몇 차야? 1차죠.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 나머지 정리 문제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문제를 여태까지 풀어보셨으면 아실 거고 모르겠으면 앞으로 계속 풀면 되는데 뭔 소리냐면 나머지 정리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 딱 봐도 나와.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냐 아니냐만 볼 거야 우리는.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니야. 왜? 문제에서 몫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 맞죠? 그럼 뭐라고?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니면 전부 다 뭐로 풀겠다?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겠다.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겠다는 게 뭔 소리다? 직접 나누겠다라는 소리예요. 즉 x, px를 지금부터 구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는 것까진 괜찮아.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면 2x 플러스 1에 x를 그냥 뒤로 보낼게요. xqx에 플러스 rx라는 애가 있어. 얘가 뭐야? xpx라는 애야. 여기까지 괜찮아? px가 이 뒤에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를 뭐로 나누겠다고? 얘를 뭐로 나누겠다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겠다고. 맞아? 그럼 잘 봐. 여기 잘라서 보는 거야. 플러스를 기준으로 잘라서 보는 거야 항상. 플러스 기준으로 자르라고 했다고 여길 자르지 마라. 제발 좀. 알겠지? 그런 짓 좀 하지 마. 그럼 얘를 여기 품고 있죠. 아까 바꿨던 것처럼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얘가 돼? 2x qx를 곱하면 얘가 되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얘로 나눌 거야. 몇을 곱해줘야 돼? r을 곱해줘야 돼. 그럼 r을 곱해주면 rx 플러스 2분의 1 r이 되고요.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죠. 끝입니다. 얘가 뭐고? 몫이고 얘가 나머진 거야. 찾으세요. 몇 번인가요? 3번이네요. 됐어? 이런 식으로 얘들아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렇게 나와. 뭐로? 직접 나누기로 나와. 뭐에 대한? 저렇게 묶여있는 식에 대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나와요. 너네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그냥 일반 다항식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지금처럼 분명히 나머지 정리 문제처럼 생겼는데 나머지 정리는 몫을 물어보지 않거든. 근데 지금 몫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나머지 정리로 풀 수 없네. 그럼 뭐로 풀겠네? 직접 나누기로 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저 정도로 나옵니다. 1학년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12번 다항식의 연산의 도형에서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 이게 지금 무슨 문제라고? 이 무슨 문제다? 활용 문제다.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미지수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보시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면체에 뭘 구해라? 건널비를 구해라. 너네 이거 기억나? 직육면체에서? 직육면체에 내가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 모서리의 종류가 3개죠. 직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3개니까 산다면 여기서 첫 번째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널비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피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있어. 요 네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는 뭐고?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고요. 건널비는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피는 ABC라는 애고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필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건 해야지. 모르면. 본인이 모르는 건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적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풀이는 영상으로 내가 남겨줄 거니까. 알겠지? 풀이 중간에 도저히 모르는 게 있어. 아니면 내가 개념 설명을 했는데 처음 듣는 거야. 생소해. 그러면 적고, 알고 있으면 그냥 두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 공식을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다. 즉 얘가 48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이다. 얘가 3루트 6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 문제에서 보는 거야. 아, 결국 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라는 걸 준 거구나.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안에 거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6, 9, 54가 되겠구나. 그래놓고 뭘 물어본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물어본다.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라는 공식이 떠올라야죠.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 54는 얘 제곱하시면 12의 제곱이니까 144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그럼 얘 넘어가면 몇이 돼? 마이너스 90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4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이니까 플러스 45죠? 플러스 45고 그럼 얘는 답이 90이 되겠죠.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직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통해서 오는 거. 그러니까 대각선이라는 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직육면체의 요 끝에서 요 끝으로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 똑같아, 길이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9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면 93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풀어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 뭐 치환하셔도 되고 뭐 그냥 전개하셔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앞에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니까 얘 뭐 할 수 있어?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합차 공식. 여기서는 어떻게 해? 여기가 A 마이너스 B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바꿔볼게. 그냥 괄호 하나만 추가를 해볼게. 이래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뒤에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얘도? 이렇게 합차인 거야. 이해가? 그 합차의 순서만 바뀌었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만 바뀌었는 거야. 앞뒤만. 알겠지? 그럼 앞에 거 전개해보죠. 앞에 거 전개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전개하면 얘가 앞에 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앞에 게 되는 거니까 C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겨서 계산하시면 돼요. 전개는. 알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나요? 5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6번 봅니다. 96번. 그리고 웬만하면 대표 유형이랑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난이도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내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거 풀 거면 의미가 없다고.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풀어주는 거니까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 적지 마시고 헷갈리면,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6번.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에 꼭지점 C를 중심으로 하고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사분원이 있다. 호 BD 위에 한 점 P에서 AB, BC, AD에 내린 수순의 반을 각각 QRS라 하자. 그랬을 때 삼각형 PRC의 넓이가 80일 때 쟤를 구하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있지? 걔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 소리냐면 이 원 위에 이렇게 생긴 사분원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대. 그런데 P에서 여기다가도 수직을 내리고 여기다가도 수직을 내리고 여기다가도 수직을 내려보겠대요. 그때 뭘 구해라? AQPS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거고, 그거에 대한 단서로 뭘 준 거야? 삼각형 PRC의 넓이가 80이다. PRC가 뭐야? 삼각형 PRC의 요 넓이가 80이다 라는 걸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0이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몇일까? 20이겠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맞나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잘 봐. 얘가 몇 도야? 45도야?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얘가 45도이려면, 많이도 이렇게 틀려서 물어본 거예요. 얘가 45도이려면 얘와 A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대각선이어야 돼. 근데 얘가 대각선이야 지금? 모르는 거야 그거는. P는 우리가 아무 데나 찍은 거니까. 맞지? 그 절대 얘를 45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의 넓이가 80인 거지. 그치? 그럼 잘 봐. 이런 거 할 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지수 설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미지수 설정은 뭐로 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AQPS의 넓이 어떻게 구해? 쟤는 일단 직사각형이지. 너네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치?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두는 거야? 가로와 세로를 XY라고 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가로와 세로를 XY라고 두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일까? 20-Y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일까? 20-X겠죠. 왜? 이 길이가 X일 거니까. 그럼 이 삼각형을 내가 떼서 다시 그릴게.
PRC라는 애를 내가 떼서 다시 그릴게. 저기 식이 지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라고? 20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y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x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야. 뭐부터 할래? 피타고라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제곱 20-x의 제곱 더하기 20-y의 제곱은 20의 제곱 400.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걸 어디서 찾아? 여기 넓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80이다 라고 쓰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얘 전개해 볼게요. 여기 20의 제곱, 20의 제곱, 그러니까 800 나와. 그러니까 20의 제곱, 20의 제곱 지워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400으로 바꿀게요. 일단 어차피 넘기긴 할 거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0x 나오지. 여기서 마이너스 40y 나와. 맞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0x, 여기서 마이너스 40y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x제곱 나오고, 여기서 y제곱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400인 거야. 그럼 내가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40y에 플러스 400은 0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도 볼게. 얘는 2분의 1을 반대로 넘기면 얘가 160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400이지. 그럼 160이 넘어오면 240이 되겠죠? 여기 왼쪽이 400, 그리고 얘가 넘으면 240. 괜찮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x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y예요. 그래서 써볼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0y. 괜찮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xy 나오지.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뭐 하면? 연립하면 문제가 풀리겠네? 맞나요? 그럼 얘 연립 어떻게 할 건데? 얘 연립 어떻게 할까? 응? 일단 뭐 할까? 일단 빼? 2 곱해서 빼? 2 곱해서 빼볼게. 2xy에 마이너스 40x에 마이너스 40y, 얘 플러스죠? 플러스 480은 0. 그 다음 빼면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0 되겠네? 그럼 넘어가면 는 80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x-y의 제곱이 되고 그게 80이겠죠? 그치? 그럼 x-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뿔마 루트 80. 근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루트 80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뭐 x가 더 크면 양수, y가 더 크면 음수일 건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x는 루트 80 플러스 y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시면 나와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그럼 좀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색칠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좀 더 깔끔하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대입해서? x는 루트 80 플러스 y인 것을 대입해서 풀어서 여기 이게 되는 거를 직접 넣어보겠다고 숫자를? 뭐 그렇게도 상관없고, 근데 그거는 xy가 자연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지금 자연수라는 말이 없지. 근데 때려 넣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때려 넣으면 나올 수도 있어. 숫자 자체가 지금 깔끔하게 다 떨어지는 애들이잖아. 그 나올 수도 있어. 잘 봐.
여기 20-x 있죠? 20-y 있지? 여기도 20-x가 있죠? 여기도 20-y가 있지?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야 돼? 치환하고 싶어야 돼. 이걸 보고. 얘들아, 이걸 보고 치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치환이. 얘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봐봐. 이렇게 풀면 되게 그럴싸해. 잘 봐. 아, 얘가 20이야. 이 길이가 20이야. 이 길이가 20이고 이 넓이가 80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밑변을 x라고 두고 높이를 y라고 둘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xy고 그 넓이가 80이니까 xy는 160이에요. 160이요.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x랑 y가 나와요. x랑 y가 나오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이렇게 풀면 되게 그럴싸해. 있어 보여. 근데 이렇게 풀잖아?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xy를 구하면 얘 밑변과 얘 높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걸 너네가 보여? 이 도형 보면? 그게 보이면 그렇게 풀어도 돼. 이 도형을 보자마자 저 색칠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밑변과 이 높이를 알면 구할 수 있어 라는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그건 도형을 잘 보는 극소수의 몇 명한테만 보여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보는 건. 근데 본인이 그게 보이면 좋아요. 좋은 방법이야.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풀어주잖아? 나는 워낙 도형 문제를 많이 풀었다 보니까 보면 쟤를 구하려면 굳이 얘를 미지수 xy로 두지 않고 얘를 xy로 두면 훨씬 편하겠네. 보여 내 눈에는. 근데 안 보이잖아. 너네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일 거잖아. 너네가 뭐 시험 대비 때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보일 수 있어. 보이면 그렇게 풀어.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풀어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이렇게 내가 풀어줘 봤자 너넨 따라 풀어. 근데 이게 변형돼서 나오잖아? 그럼 다시 여기를 xy라고 두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은 정말 정보들이 많죠.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센 있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풀이 나와요. 되게 그럴싸한 풀이들 많이 나와. 막 풀어놓은 것도 막 유튜브로도 있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럴싸한 풀이들을 따라 풀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그럴싸한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 그럴싸한 풀이를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실력을 키워야 돼.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 딱 보자마자 나는 보여.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 근데 안 풀어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나중에 어디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럴싸한 풀이 영상 봐와가지고 이렇게 풀으면 안 돼요? 묻지 마. 화만 나니까. 근데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보였어. 내가 이렇게 풀어줬어.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 풀어봤는데 그럼 이렇게 할 바에는 굳이 xy를 위에가 아니라 밑에를 xy로 두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너무 좋지. 그렇게 하면 좋잖아. 맞잖아. 그게 보여야 돼 스스로가. 알겠죠? 알겠죠? 일단은 그럼 우리가 지금 길러야 되는 건 이거야. 요렇게 생긴 두 식을 보고 요렇게 전개하겠다가 아니라 해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가 똑같고 이렇게가 똑같네. 그러면 이거 굳이 전개해서 식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놔볼까? 또는 뭐 X, Y라고 둬볼까?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놔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보여야 돼. 알겠지? 이건 문제 풀면 금방 보여.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00이고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곱하기 B는
160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야? 완전 제곱식이 떠오르죠? 그치? 곱셈공식 변형이 떠올라야지. 맞지? 이건 떠올라야 돼. 맞잖아. 맞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 얘 밑에다가 2배해서 더하지. 아까 그게 너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2배해서 빼겠다? 근데 이걸 보니까 2배해서 더하겠다가 떠오르죠? 그치? 그럼 2배해서 더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2배해서 더하면 720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뭐일 것이다? 여기다 그냥 루트 씌워버리라고. 알겠죠? 루트 씌우면 뭐 나올까? 루트 씌우면 10 곱하기 72고 72가 66에 36 곱하기 2잖아. 그러면 12 루트 5? 맞나요? 12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보는 거야. 아, a 더하기 b가 12 루트 5고요. a 곱하기 b가 160이래요. 그걸 만족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또는 뭐 해도 되냐면 이거 2개 더해서 이거 구했지. 그럼 이번에는 이거 2개 빼서 뺄셈을 구해보자. 이러면 연립하기 쉽잖아. 그럼 얘 2배에서 빼면 몇 나와? 240 나오지. 2배에서 빼면 80 나오죠. 80. 그럼 루트 80 나오겠네. 루트 80은 몇이야? 4, 16 곱하기 5니까 4 루트 5네. 괜찮니? 괜찮니? 그럼 이거 2개 연립하면 A는 뭐가 나올 것이고 2개 연립하면 A는 뭐가 나올 거고 더하면 16 루트 5니까 8 루트 5 나올 것이고 B는 4 루트 5가 나오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20-x가 8 루트 5고요. 20-y가 4 루트 5인 거예요. 근호야, 이걸 보고 요게 떠오를 수 있니? 안 되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너네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여길 x라고 두고 여길 y라고 두면 아, 얘네들이 보이겠네 라는 걸 구하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당장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문제 풀던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얘는 내가 풀어준 것처럼 한 번씩 쭉 풀어보시고 중간에 안 되거나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C단계는 넘어갈게요. C단계는 지금 아직 C단계는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고요. 오늘은 일단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좀 풀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보시면 나머지 정리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부터 설명을 하면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근데 내가 항등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면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항등식이 왜 항등식인지를 알아야 돼. 항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왼쪽에 fx라는 식이 있고 오른쪽에 gx라는 식이 있고 이 둘이 같대. 근데 얘가 항등식이래.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한대. 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이야.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내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겠어? 이해되니? 그럼 봐봐.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고요.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요. 둘이 항등식이래요. 그럼 a는 뭐고? 2고 b는 3이야. 왜?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이 같을 거니까.
이해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개수비교법이라고 불러요. 개수비교법. 뭐 하겠다? 개수끼리 비교하겠다. 그럼 개수비교법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전개돼 있을 때. 그럼 전개되지 않는 식들도 있지.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우리? 수치대입법을 썼죠. 근데 수치대입법 말 너무 어려워. 그럼 뭐 하겠다? x에다가 대입해보겠다. 왜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같으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뭘 넣든 같겠지. 맞죠? 맞죠? 이해돼?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을래? 만약에 내가 방금처럼 x에다 뭐 집어넣을래? 라는 질문을 했는데 x에다 100 집어넣어볼래요. 이러면 병원을 가세요.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몇을 집어넣어? 뭐 0, 1, 뭐 이런 거 집어넣지? 그렇지? 항등식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0, 1, 2 뭐 이런 거 얘기해. 근데 본인이 갑자기 머릿속에 100 집어넣어볼까? 병원을 가세요. 나는 그런 학생 못 가르쳐요. 그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그럼 x에다가 0 넣어보고 또 x에다 뭐 1도 넣어보고 몇 개 넣어볼까? 2개 넣는 거야. 왜? 미지수가 2개니까. 미지수의 개수만큼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좀 이따가 문제 보면서 어차피 항등식에 4항식의 나눗셈에서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 뒤에 문제 보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단계 문제들 있잖아. A단계 문제들 이제 개념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푸시고요.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연산 문제니까 연산을 하다 보면 기억이 좀 나거든. 그래서 내가 본인이 연산이 좀 느리다 아니면 나머지 정리 문제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풀어보시고 아닌 사람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단원을 풀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봤던 뭐 곱셈 공식 문제를 풀었어. 근데 곱셈 공식은 곧잘 풀려. 그러면 안 풀어도 돼. 근데 항등식이나 뭐 나머지 정리 문제를 들었어. 수업을 들었어? 근데 잘 안 풀려. 그럼 풀어보시고. 단원마다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풀어보세요. 얘를 이제 할 줄 아는데 무작정 푸는 건 시간 낭비니까. 이제는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고등학생은. 알겠죠? 그게 안 되면 그냥 푸세요. 내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풀어. 본인 스스로 판단을 못하겠으면 푸시고요. 이제는 근데 그 판단을 스스로 좀 하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언제까지 내가 매번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뭐 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매번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고민되시면 하시고요. 본인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알겠죠? 어차피 연산 문제니까. 그럼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데 이게 무슨 뜻? 이게 항등식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럼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전개해서 갖다 두고 푸셔도 되는 거고, x에다가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서 갖다 두셔도 되는 거고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전개해서 해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이 정도 문제는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 정도 문제는 넘어가시고, 마찬가지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유형 2번에 수치대입법 나와 있는데, 이런 거 x에다 몇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몇 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또 몇 도 집어넣어라? 0도 집어넣어 봐라 이거야. 왜 3개나 얘기해? 미지수가 몇 개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3개니까 3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 그러면 사실 뭐 165번 같은 거는 수치대입법보다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라. 164번 풀어보실래요? 164번. 164번 한번 풀어보세요.
164번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 넣고 0 넣고 뭐 이렇게 1 넣고 뭐 계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165번 같은 것도 사실 뭐 수치대입법 문제라고 만들어 놨는데 4제곱이니까 그냥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4제곱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냥 계산해서 4제곱이야 뭐 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계산해서 봐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166번인데 얘들아, 166번이 생각보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너네가 지금은 자꾸 항등식이라는 파트로 묶여 있으니까 떠오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돼 있냐면 px가 저런 식으로 있다, 저런 식이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놓고 얘와 얘가 같대, 뭐 항등식이래. 그때의 p3을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px 어떻게 구해? px?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지. 얘는 전개는 못해. px가 뭔지 모르니까. 맞죠? 그럼 내가 뭐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어떻게 돼? 0이 돼서 사라지죠. 맞지? 그리고 뭐만 남아? 얘만 남지. 그럼 전개해보면 0은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결국 다 넘기면 4a 마이너스 b는 16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래? 이번에 뭐 할래? 이번에 뭐 넣어봐? 여기다가 루트 2 넣어보겠죠? 그럼 루트 2 넣으면 또 지워질 거고, 여기다가 루트 2 집어넣으시면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0은 2 마이너스, 다시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또 얘를 넘기면 뭐가 된다? 2a 마이너스 b는 4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다.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몇 나와? 2a는 12가 나올 거고 a는 6이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a에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10이니까 넘어가서 b는 8이다가 만들어질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써보면 a는 6, b는 8. 그래놓고 뭘 구하래? p3을 구하래.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니?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을 집어넣으면 7 곱하기 P3은 3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6, 9, 54 플러스 8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 맞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k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3k 플러스 1은 0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 요 말이 뭔 소리야? 임의의 실수 k라는 게 뭐야? 임의에는 모든과 같은 말이야. 수학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 뭐에 대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기억나? 다시 저 식은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말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저 식은 성립한다 라는 말인 거고, 그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다. 맞나요? 그럼 저 등식에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어. 근데 누가 주인공이야? k가 주인공인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k로 무슨 정리를 해?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요 말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얘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K로 묶었을 때 얘가 묶이겠죠. K가 있는 애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3 이 묶일 거고 없는 애들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는 거지. 맞죠? 유진아 오른쪽에 K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왼쪽도 K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0이야. 얘를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요. K가 없는 애들을. K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 Y가 있는데요? 상관없어. 우리 지금 K에 대한 식을 보고 있고 얘는 K가 없기 때문에 상수야. 오른쪽에 상수 몇이야? 0이죠. 0이지? 그럼 얘도 몇이야? 0이어야 되는 거야. 즉 K에 대한 항등식은 K로 내림차순 정리하고 모든 항이 다 0이어야 돼요. 괜찮니? 괜찮니? 그럼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인 거고? 13인 거고요. 0이니까 두 번째 X 플러스 Y는 몇인 거다?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인 거다. 됐니? 괜찮아? 이거 그럼 어떻게 풀어? 뭐가 떠올라? 완전 제곱식 떠올라야죠. 그치?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애고 지금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XY가 몇이다? 13이다.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X 곱하기 Y는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2,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들도 뭐 굳이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고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9번만 잠깐 보면 요거 X-Y가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한다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를 반대로 넘기면 X는 1 플러스 Y가 되지. X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끝나. 알겠죠? 이런 거 나왔을 때 Y 반대로 넘기면 X는 1 플러스 Y가 돼요. 그럼 X 자리에다가 1 플러스 Y를 넣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한? Y에 대한 항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지금 모든 실수 XY니까 여기서 X도 주인공이고 Y도 주인공이야. 알겠지? 우린 그런 거 풀어본 적 없어. 그런 거 풀어본 적 없어. 그러니까 문자 하나 지워야 돼. 그래서 넘기면 X는 1 플러스 Y다 해가지고 X에다가 1 플러스 Y를 집어넣으셔서 X가 없어질 거니까 Y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갈게요. 170번. 170번 보면 XY의 값에 관계없이 J값이 항상 일정할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어떻게 풀까요? XY 값에 관계없이 J가 항상 일정하대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봐봐. 정석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봐봐. 얘 값이 항상 일정하다잖아. 일정한 거니까 몇인진 몰라. 맞지? 몇인진 몰라. 근데 어떤 값일 거야. 맞니? XY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일정하대. 그럼 어떤 값으로 딱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 값을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해볼게. 뭔지 모르니까. 그 값이 몇인지 모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K는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반대로 넘겨볼게. 얘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1은 반대로 넘겼으니까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k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이 식이 xy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니까 항등식인 거야. xy에 대한 항등식. 맞죠? 맞죠? 그러면 요렇게가 같고 요렇게가 같고 요렇게가 같아야 되는 거죠.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맞나요? 앞에 문제랑은 달라. 앞에 문제 우리가 방금 봤던 지금 뭐 이렇게 나왔던 거 방금 이렇게 나왔던 거 이 문제 내가 말로 설명했던 거 이 문제랑은 달라. 얘도 문자가 두 개인데요 이러면 안 돼. 왜? 이 문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문제는 x 곱하기 y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못 풀어. 알겠지?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조건식이 나왔고 그걸 대입해서 이제 문자 하나를 지운 거고 얘 봐봐. 그럼 요렇게가 같고 요렇게가 같고 요렇게 같은 거죠? 그럼 이거 봐봐. 1은 마이너스 3k지. 그럼 k는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맞니? 맞니?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는 ax네. 맞지? 그럼 몇이야?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 y는 by네. 그럼 b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정석 방법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가 지금 분수식이지. 얘들아 잘 봐. 잘 봐야 돼. 분수식이 있어. 근데 분수식이 값이 항상 일정하대. 분수식의 값이 항상 일정하대. 맞죠? 그러면 내가 x에다가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또 y에다가 몇을 집어넣든 위아래의 분수식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b가 일정하다라는 뜻인 거야. 봐봐. 내가 1대 2가 있어. 내가 여기다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5를 곱하든 비율은 계속 똑같죠. 맞니? 그럼 분수식이라는 건 잘 봐. 내가 이 둘을 나눠볼게. 그럼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누면 내가 2를 곱해서 나눠볼게.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죠. 3을 곱해서 나눠볼게. 2분의 1이 나오죠. 분수식이 의미하는 게 b예요. b. 분자와 분모의 b. 6분의 3이야. 몇이야? 2분의 1이지. 왜? 분자 대 분모가 1대 2거든. 그럼 내가 여기 분자 분모에다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 뜻이야. 분수식이 나왔는데 그 값이 항상 일정하대. 즉 b가 일정하다는 거야. b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둘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b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잘 봐. 여기가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몇이 곱해졌어? 마이너스 3이 곱해졌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해가? 다시 분수식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분자 대 분모의 b가 일정하다. 분수가 b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가 일정하다라는 거고 b가 일정하다라는 건 분모가 또는 분자가 상대방의 실수배란 소리예요. 실수배. b는 결국 실수로 나올 거니까. 어떤 실수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 실수값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그치만 실수배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에다가 몇을 곱하면 밑에가 될 거야. 또는 밑에다가 몇을 곱하면 위에가 될 거야. 라는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분수에서 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서로가 실수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네.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2가 되겠네.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1이 되겠네. 이 소리라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4번까지만 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유형 4번 볼게요. 유형 4번에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 구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항등식이 있다. 그 항등식에서 이렇게 써집니다. 예를 들어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1X 더하기 A2의 X제곱 더하기 쭉 가서 뭐 A10의 X10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그 식을 fx라고 하겠다. 이런 애가 나왔다라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fx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더 x제곱 더하기 쭉 해가지고 a10 x10제곱까지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 가서 a10까지 더해봐라. 요 소리가 뭔 소리냐면 전체 개수의 합을 구해봐라. 전체 개수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해라 라는 문제로 인식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 그런 거야? x에다 1 넣어봐. 얘 뭐 나와? a0 1 넣으면 a1 1 넣으면 a2 1 넣으면 a10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전체 개수의 합을 물어보면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괜찮아? 이건 알아야 돼, 얘들아.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요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 빼기 뭐야? 얘는 짝수항 빼기 홀수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 괜찮아? 짝수항 빼기 홀수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왜? 넣어봐. a0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a1 x에다 마이너스 1 넣는데 제곱이니까 그대로 a2 이런 식으로. 알겠죠? 짝수항 빼기 홀수항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서 A0, A2, A4 이런 식으로 뭘 물어보거나 짝수항을 물어보거나 두 번째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런 식으로 홀수항을 물어볼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항을 물어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 중에 짝수만 홀수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1번과 2번을 연립하시는 거예요. 잘 봐. 왜 그런 거냐면 전체 개수라는 게 너네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있어. 그거랑 홀수끼리 더하고 짝수끼리 더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거랑 어때? 같은 거잖아. 다른 말로 전체 학생이 300명이 있어. 이 말이랑 여자 150명 있고 남자 150명 있어. 이 말이랑 결국 총합은 같을 거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짝수항과 홀수항을 더한 애들이야, 얘들아.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A0부터 A10까지의 합은 얘와 얘를 더한 거야. 근데 얘는 얘와 얘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얘는 이 둘을 더한 거고 얘는 이 둘을 뺀 거야. 그럼 둘이 뭐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죠. 이해가?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x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되고? 짝수항 더하기 홀수항이 되는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짝수항 빼기 홀수항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둘을 뭐 하면? 연립하면, 즉 둘을 더하면 짝수항이 만들어질 거고요. 둘을 빼면 홀수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고요. 마지막 네 번째까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상수항과 최고차항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쉬워. 상수항은 상수항만 보면 되고 최고차항은 최고차항만 보면 돼. 뭔 소리냐면 얘 봐봐. x제곱의 세제곱이야. 그럼 x 몇 제곱? x 몇 제곱?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 몇 제곱? 6제곱.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x 6제곱이야. 상수항 볼게. 상수항이 5죠? 상수항이 5지? 5의 세제곱은 125거든? 그러니까 상수항은 125야.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히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혹시나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상수항만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최고차항만 보고 계산하시면 금방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쉬운 거야, 쉬운 거. 알겠지? 근데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 봐봐. 무슨 항을 물어보고 있니? 짝수항 물어보고 있죠. 세 번째 거지. 뭐 하겠다? 짝수항, 홀수항을 따로 구해라 라고 하면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연립하겠다. 맞니? 그럼 뭐 하면 돼? 둘을 1과 마이너스 1 넣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더하면 짝수항이 2배가 되니까. 맞나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173번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니? 173번 문제 봤을 때 뭔가 안 이상해? 뭐가 없어 앞에? A0이 없지? A0이 상수항이야. 근데 우린 A0부터 A10까지 합을 뭐라고 배웠어? X에다 몇을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4에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에 5제곱이 나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건 뭐야? 1 집어넣었을 때 값은 뭐야? A0부터 10까지야. 근데 저기에 지금 A0 있어 없어? 없어. 그럼 A0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0을 빼줘야 되지. A0이 무슨 항이라고? 상수항이라고. 상수항은 뭐만 보면 된다고? 상수항만 보면 돼. 그럼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을 빼시면 돼요. 얘는 3의 5제곱이에요. 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다고. 알겠죠? 마지막.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174번 보고 끝낼게요. 앞에 문제랑 뭔가 달라. 앞에 문제랑 뭐가 달라? 앞에 문제랑 뭔가 달라. 뭐가 다르니? 뭐가 달라? 앞에 우리 봤던 거랑 뭐가 달라?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어 있어. 맞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는 뭐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x였으면 좋겠어. 맞지? 근데 지금 x가 아닌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지. 그럼 내가 얘를 x로 바꿀 거야. 근데 x가 또 있으니까 x가 지금 이미 있으니까 다른 걸로 즉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x가 아니니까. 즉 어떻게 하겠다? x 플러스 2를 뭐 t든 뭐 a든 치환을 하겠다. 그럼 x는 뭘 뜻하는 거야? x는 a-2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얘를 a로 다 치환하면 얘 이제 지울게요. a-로 치환하면 x는 a-2니까 집어넣어보면 a-2에 a-2의 10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a10의 a10제곱 플러스 a9의 a9제곱 플러스 쭉 가서 a0까지 가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잖아. 우리가 봤던 문제랑 뭐가 달라 이렇게 바꾸면. 알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식이 조금 변형되면 너네도 다시 반대로 식을 변형해가지고 원래 걸로 만들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얘 무슨 항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항?
짝수항은 어떻게 한다고? 1과 마이너스 1 넣어서 연립한다고. 1 넣으면 뭐가 나오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그냥 1. 맞죠?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나와요. 그건 뭐야? A0부터 A10까지의 합일 거야. 전체 개수일 거야. 맞나요? 또는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짝수항 더하기 홀수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괜찮아?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뭐 넣어?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즉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이 소리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10제곱이네. 그냥 뭐야 그러면? 3의 10제곱 플러스 1은 얘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마이너스 1이면 뭐 빼기 뭐? 짝수 빼기 홀수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우린 무슨 항 구하고 싶다고? 짝수항 구하고 싶다고. 그럼 둘을 어떻게 하겠다? 둘을 더하겠다. 더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 3의 10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더하면 홀수항이 지워지면서 2 곱하기 짝수항이 만들어진다. 그럼 2로 나누면 짝수항의 합이 나올 거고 그게 지금 여기 있네요. 5번. 3으로 묶은 거죠 지금 얘를. 3으로 묶으면 3의 9제곱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그래서 숙제도 여기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부터 해서 나머지 정리 그다음 인수 정리까지 문제를 풀게 될 것 같고요. 인수분해는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